중학교까지는 걔 나하고 비교도 안 됐어요. 저 선수하고 입학했어요. 걔가요? 걔가 그렇게 대학을 잘 갔다고요?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분당 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역전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드라마틱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성적이 살짝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쑥쑥 확확 쫙 오르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고 심지어 열등생으로 꼽히는 학생도 있었고요. 공부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던 친구도 있었죠.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2등으로 올라서면 다들 놀라요. 심지어는 이 학생들의 부모님도 놀라고 때로는 본인도 놀라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매년 꽤 많아요. 대체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비밀과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매년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학생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은 수치 아니죠? 100명이 있다고 하면요. 20명이니까요. 드라마틱한 성과를 내는 학생들 20%, 떨어지는 학생들 30%,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20%의 역전의 비밀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학생들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중학교까지는요, 달달 암기하는 공부가 대체로 꽤 통하죠. 때로는 고1 중간고사까지도 통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수업해보면 중학교 때 엄청 잘했다는 친구들 중에 토시 하나까지 외워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특징이요, 엄청 성실해요. 꼼꼼하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암기 과목에서 일단 우수한 성적을 받고 주요 과목도 하도 열심히 봐서 아예 문제도답도 교재도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통하고요. 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굳으면 고등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양이 반드시 어떤 과목이든 생기게 되거든요. 제가 있는 분당만 하더라도 시험 범위가 많은 고등학교의 경우 인근 중학교 2~3배 수준이 아니라 10배가 넘는 시험 범위가 있을 때도 있어요. 2~3년 전에 한 고등학교 국어 시험 범위가 이랬거든요. 교과서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프린트 30장, 고전소설 70작품. 심지어 고전소설은 학교에서 수업도 해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교재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말이 하나같이 어려워서 학생들 혼자 하기 무척 힘들었어요. 여기서 10문제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었죠. 이런 시험 범위 외워서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암기로 해결을 봐왔던 학생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암기는 잘 못하고 잔실수도 꽤 있지만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온 학생들, 중학교 때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지만 나름의 공부법을 터득한 학생들은 고등부터 본격적으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 여기서 공부 습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잠자고 이를 잘 닦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내 교재나 자료를 잘 챙기고 약속 시간을 잘 지켜나갑니다. 휴대폰이나 게임에 대해서도 즐겁게 하지만 스스로 약속을 잘 준수해가면서 해나갑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 자신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 육체도 내 정신도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습관을 잘 갖춘 학생은 때가 되어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이것을 고스란히 공부 습관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때까지 주요 과목 공부 다 놓쳤어도요, 생활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이 학생은 고등을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운동이나 예술을 하던 친구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서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성적도 낮고 공부 기본기도 없지만 빠르게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 잡혀 있고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방향과 방법만 잘 잡아주고 알려주면 빠르게 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부터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활 습관을 잡는 방법은요, 제 영상에도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자,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고1 올라가서 3월에 국어 모의고사를 100점 만점에 60점 받은 학생과 17점 받은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학생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하나요? 두말할 나위 없이 60점 받은 학생이죠. 자, 그런데요. 같은 해 11월에 본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요. 60점 받은 학생은 50점대로 떨어졌는데 17점 받은 학생은 95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 학생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단순하게만 말하기 어려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공부 정서를 꼽고 싶습니다. 60점을 받은 학생은 점수로만 따지면 17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실패의 경험이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여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부터 지금까지 학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본 적이 없이 계속 안 좋은 결과를 얻어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했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머리가 나쁘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앉혀놓고 해보면 이해력도 꽤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적을 올리기 가장 까다로운 학생은 머리가 나쁜 학생도 아니고요, 기본이 부족한 학생도 아닙니다. 무기력한 학생이 가장 힘들어요. 쭉 늘어져서 맘대로 해라,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혼내도 동요가 없고요. 격려를 하거나 달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미 어딘가 고장이 난 것처럼 사람으로서 응당 느껴야 하는 감정에 무감각해져서 어떤 말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든 경우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나 17점 받은 학생은 좀 달랐어요. 이 학생은 중학교까지 야구부 에이스여서 공부를 한 적이 없었지만 부상으로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변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으나 에이스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강했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강했죠. 그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몇 개월은 긴 정체 기간이 있었고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차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쌓여갔고 결국에는 이것이 팍 터졌죠. 17점으로 시작해서 30점, 50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쑥쑥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알아듣는 것이 많아지고 결과로 반영이 되어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재미를 느껴서 나중에는 제가 집에 좀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버티면서 조금만 더 하고 가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원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피지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싸움에서의 시작과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는 입시나 공부라면 대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결국 대입이니까요. 대입의 본질은 주요 과목의 높은 성취에 있죠. 그리고 이 성취의 방법에 대해 과목별로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같은 과목의 같은 단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요, 문제를 풀기보다 기본 개념부터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문제를 빨리 풀어서 역으로 개념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중등까지 누군가의 말이 아닌 나름의 고민과 생각으로 자신의 공부 성향을 분석해보고 매 시험을 치를 때마다 부족했던 부분이나 잘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과목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중학교 때 성적이 고르게 나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잘했을 때와 잘 못했을 때의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치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간 것처럼 직전 시험과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중학교 때 성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충분한 고민과 분석을 통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게 되면 이것은 고등을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학교까지는요, 당장의 좋은 성적보다는 주요 과목, 즉 국영수, 사과 이렇게 5개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고등이 되어서 만나는 학생들 상당수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방향이 맞아야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선택, 수능이나 내신에서 보게 될 선택 과목 결정, 문과, 이과 결정 등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방향에 맞게 각각의 과목을 바르게 학습해야 하겠죠. 또 요령이나 다른 사람의 무책임한 조언으로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랜 고민과 분석을 통해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맞으면 이후로는 이에 맞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방향과 방법이 맞으면요, 적절한 노력으로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죠. 이 방향과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국영수과사 과목별로 다 찍어 놓았으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 영상들도 차근차근 과목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등에서 역전하는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